중고차 비대면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차량 상담부터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립니다. 비대면 구매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네. GV70이 그렇게 평가가 좋더라고. 네. 어떤 차량이길래 그렇게 좋은 얘기밖에 없는 거야? GV70은 제네시스에서 나온 중형 SUV입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BMW의 X3랑 벤츠의 GLC 이렇게 좀 경쟁 차종을 두고 있죠. 근데 중형 SUV면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중형이라고 하면 되게 사이즈가 큰 중형 SUV가 좀 생각나실 텐데, 근데 이 GV70은 좀 작아 보이긴 하죠. 나름 중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준중형인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실내 사이즈는 중형 SUV에 맞진 않게 약간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쓸 수도 있나요? 패밀리카로 사용은 가능한데요, 아이가 한 명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열에 탑승해보면 이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한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넓다, 와 크다 이제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이 정도 좀 고급스러움과 디자인 그리고 기어봉이 없기 때문에 시야에 걸리는 게 딱히 없어서 막 좁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예쁘다. 곡선이 엄청 많아. 이런 데 다 둥글둥글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 좀 만족감을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파여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문을 닫았을 때도 넓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괜찮지만 시각적으로 공간이 좀 잘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2열은 좀 좁은데요, 앞좌석에서 좀 편하게 세팅을 해놓고 뒷좌석에 타면 딱 제 기준으로는 엉덩이를 뒤로 붙이고 주먹 하나 정도만 여유롭게 들어가요. 그 정도 공간입니다. 세단으로 치면 한 아반떼 정도 실내 공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엔진 라인업이 많잖아. 어, 어떤 걸 사야 돼요? 엔진 라인업이 총 3개가 있는데요, 2열 4기통 2.2 디젤 엔진이 있고요, 6.5 가솔린 터보 4기통 엔진이 있고, V6 6기통 3500cc급 트윈 터보 엔진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제 부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디젤 엔진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디젤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환경 규제, 배출가스 규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디젤 엔진들은 제네시스에서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4기통 2.2R 엔진은 이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던 오래된 엔진이다 보니까 무조건 사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수리하기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엔진으로는 저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압도적으로 매물 대수도 많기도 하고요, 중고차 또는 신차에서도 많이 찾으시는 엔진이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SUV의 2.5 엔진은 조금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게 2500cc급 터보 엔진이라 300마력이 약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형 SUV에서 그 300마력이라는 힘은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시내주행,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느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시세는 저렴한 거는 3천만 원 전후부터 시작하는 게 있지만, 보통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뭐 키로수가 약간 좀 괜찮고 옵션도 적어도 파퓰러 패키징 정도는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4천만 원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GV80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GV80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GV70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좀 GV80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한번 타보자고요. 네, 한번 가시죠. 일단 시승하기 앞서서 이 차량의 옵션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깡통에 가까운 그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트에 속았네. 계기판이 뭐야 이게? 계기판이 파퓰러 패키지나 이게 하이테크라고 하죠. 그걸 안 하면 반쪽만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차를 출고를 하셨던 분들이 전 시장에 있는 차량들은 계기판 옵션이 다 추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생각하고 샀다가 막상 받아보니까 아니었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러면 GV70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GV70을 산다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실내 시트 색상이나 이제 재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필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제 기준에서는 좀 볼품이 없는 그런 휠이 좀 껴져 있어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좀 추가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면 원판 모양 같은 핸들이 아니라 약간 이 삼각형 핸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원판 모양처럼 생겨 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 요 손가락을 딱 넣고 이렇게 이제 정속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뭔가 이게 다른 차량들은 여기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요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이 핸들을 내리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핸들을 내리면 계기판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는 요게 조금 안 맞고 좀 불편하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주행 성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밖에 없기 때문에 주행 질감만 두고 봤을 때는 뭐 옵션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정도면 승차감은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은 시내 주행이잖아요. 시속 한 50km, 60km 왔다 갔다 주행하고 있는데 노면 좀 잔진동이나 좀 소음 이런 걸 좀 잘 걸러주는 것 같고요. 방지턱 같은 좀 요철 넘어갈 때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거죠? 네, 이 차는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괜찮네. 네, 만약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승차감은 휠 인치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기본 휠이다 보니까 휠 인치가 제일 작아서 승차감이 좀 비교적 제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치가 좀 네. 커지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또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인치가 21인치가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포함돼서 적용됩니다. 근데 그러면 좀 쇼바 가격이 너무 비싸지더라고요. 저 나중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많이 비싸지긴 하겠죠. 근데 그만큼 승차감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요? 도로가 이제 약간은 좀 안 좋아서 끊겨 있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푹 패여진 그런 도로를 딱 지나갈 때 많이 부드럽습니다. 산타페 소렌토랑 비교해도 승차감은 훨씬 좋다라고 느껴져요. 맞아. 솔직히 나는 타보면서 느꼈던 게 디젤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좀 놀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엔진이라도 흡음재나 방음재 요 차이로 진동 소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뭐 메모리 시트나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뭐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키, 뭐 내비게이션도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뭐 옵션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깡통만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깜빡이도 되게 부드러워요. 방향지 시동 움직이는 것도 이게 고급차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랜저 정도 승차감은 되는 건가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진 그랜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나가면서 코너도 좀 돌아볼 거고 고속도로 올라가서 속도도 좀 내볼 건데 지금 시내 주행까지는 이 급에 비해서는 확실히 승차감이 되게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확실히 쏠림이 SUV 치고 많이 있질 않다. 네, 세단보다는 확실히 있긴 한데 그치. 그래도 SUV 치고는 괜찮다. 어. 약간 좀 쏠림은 있었어요. 쏠림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SUV들보다는 확실히 코너링은 좀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네시스는 고속주행 안정감도 좋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고속도로 왔는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엔진 힘은 차고 넘쳐요. 엑셀을 그렇게 깊게 밟진 않았는데도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 거를 느꼈고요. 2.5는 트윈터보 아니었죠? 싱글 터보입니다. 어. 3.5 터보 엔진만 터보가 2개 달려 있어요. 그건 이제 V6라서 터보가 2개였는 거죠? 그렇죠. V6라서 각 실린더 3개당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렬 6기통에 들어가는 트윈터보랑 V6 엔진의 V자 형태 엔진에 들어가는 트윈터보랑 뭐가 다른 거예요? V6에 들어가는 터보는 각각의 이제 V 한쪽 면에 이제 3개씩 실린더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직렬 6기통의 트윈 터보, 고압이랑 저압 터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속이든 고속이든 터보렉이 없게끔 둘 다 일정하게 RPM에서 출력 토크를 뽐내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완전 다른 거네. 그 목적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렬 6기통의 트윈터보가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나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터보렉이나 운전자한테 좀 답답함을 주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 만든 거다 보니까 좀 더 출력은 좋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약간 네. 이 썬루프에서 잡음이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무래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현대기아, 뭐 제네시스 할 거 없이 다 이제 이렇게 좀 추워지거나 건조해지는 날에는 뽀덕뽀덕뽀덕 이런 식으로 고무 마찰음처럼 좀 나는 그런 고질병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예방법은 없는 거지. 고무 구리스를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도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차하거나 비를 많이 맞거나 하게 되면 조금씩 원래 있던 구리스들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소리가 나지 않게 좀 잘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GV70을 만약에 샀어. 네. 산타페랑 소렌토 정도급의 차들보다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2.5 터보잖아요. 엔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그리고 세금 그리고 정비 비용까지도 똑같은 엔진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엔진이나 미션은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뭐 내장재라든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하체 구조가 좀 더 다르고 승차감을 위한 세팅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리비는 약간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 SUV가 연비 문제가 좀 있잖아. 그렇죠. 연비는 좀 어때요? 연비가 지금 1리터당 10.4km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 두 자리면 괜찮은 거 아니야? SUV인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에코 모드로 연비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제 10 초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진 않은 겁니다. 역시 제네시스는 연비가 좋진 않네요.
제가 진지하게 이 GV70을 구매하려고 쏘카를 빌려서 장거리를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게 한 100km 좀 넘어가는 순간부터 막 핸들이 좀 불안하고 상태가 좀 안 좋은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는 쏘카라서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다시 타보니까 이 차량은 차량 상태가 괜찮은지 계속 100km 근접하더라도 불안하거나 떨리거나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산다, 이 차는 뭐 고질병 같은 건 따로 볼 필요 없나? 5년의 10만 안 지났잖아. 뭐 대부분 AS 기간이 남아서 문제가 생기면 신차 보증을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셔야 된다면 엔진 쪽의 누유 이슈는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운이 안 좋은 경우는 누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고질병 같은 누유는 아직은 없고요. 아까처럼 시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돌빵 맞는 픽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실내 잡음이 좀 들렸었던 것처럼 뭐 썬루프나 아니면 시트, 몰딩 이런 부분에서도 막 찌극찌극 이상한 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AS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AS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이제 보실 때부터 체크를 하고 괜찮으신지 감안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영범아, 그러면 얘 딱 한 달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타야 될까? 할부가 없는 기준으로 이제 일시불로 샀다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차세는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한 달에 약 5만 원이죠. 유류비는 연간 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1리터당 약 한 10km 정도 가니까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약 30만 원이죠. 그리고 유지관리비에는 보험료도 들어가죠. 보험료는 제 기준에서 제가 조회해봤을 때 자차 포함 8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가 약간 안 되죠. 그리고 뭐 타이어나 나중에 뭐 엔진 오일, 그리고 나머지 소모품들, 그리고 혹시나 고장이 나는 것들,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보통 한 달에 5만 원 정도,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 따지면 뭐 운행 환경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50만 원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할부금은 추가가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하시고요. 너 생각에 그럼 50만 원 정도면 이 차 끌기 괜찮은 거야?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이 GV70에 대해서 주행 리뷰랑 유지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